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심리상담 전문가 이정입니다. 인사를, 자기소개를 빼먹을 뻔했네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콩지 세 번째 시리즈, 콩지 시리즈의 세 번째 편이고, 제가 청춘기록 드라마를 보면서 박보검 씨 대사가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그 대사들을 꼭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콩지로 살았지만 자존감을 회복하고 자기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가족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얘기들, 그 얘기들이 너무 박보검 씨 대사가 완전 핵사이다. 너무너무 좋았어갖고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오늘은 좀 나눠보려고 하고요. 또 저의 지인분이자 저의 구독자이신 분께서 이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마이크까지 선물해 주셔서 너무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좀 더 이어폰 끼시고 들으시는 분들은 좀 음향의 차이를 느끼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좀 더 편안한 듣기 좋은 음질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콩지 얘기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오늘 두 가지로 나눠서 또 진행을 할 건데요. 첫 번째는 이 드라마를 보지 못하신 분들에 대해 위해서 좀 간단하게 관계를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심리 상담 전문가가 보는 이 관계에 대해서, 가족 관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다뤄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가족 관계를 좀 분석을 다뤄드리고, 두 번째는 제가 굉장히 좀 인상 깊게 봤던 박보검 주인공의 대사, 어떻게 보면 콩지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 콩지가 자기의 주체성을 회복하고, 그리고 이제 가족들과 나누는 대사들, 특히 가족들이 자기를 비난하고 함부로 대할 때, 그럴 때 어떤 얘기를 하는지 그 부분을 조금 짚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좀 실생활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구나, 좀 생각의 전환에 도움이 되시도록 그 대사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가족 관계를 좀 잠깐 다뤄드리자면, 일단 이제 주인공이 박보검이죠. 우리 보검 씨고, 그 다음에 형이 있어요. 꼭 잘난 형이 있죠. 그리고 이제 엄마 아빠가 있고, 또 할아버지, 요렇게 이제 5가족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할아버지가 이제 경제적으로 무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난하고 그런 상황에서 그 아들인 박보검의 아빠가 20대 때부터 이제 계속 일하면서 가족을 위해서 희생을 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의 무능으로 인해서 자기가 동생들도 책임지고 막 이렇게 희생하면서 산 거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아버지가 뭐 외적으로 너무 뛰어나서, 박보검의 할아버지가 너무 외적으로 뛰어나서 그런 쪽으로 막 이렇게 허송세월을 보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이 피해를 입었고, 그 피해의 가장 큰 희생자가 그래서 본인이 가족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시간을 헌신했기 때문에 그런 자신의 삶, 그래서 자기의 아버지이자 박보검의 할아버지에 대한 분노, 원망,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인물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박보검의 엄마이자 부인은 이제 하이라 씨로 나오고요. 그 하이라 씨도 같이 지금 일을 하고 있죠. 아들 친구네 집에 가서 가사 도우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박보검의 형, 이제 우리가 전에 콩지 팥쥐 다룰 때 팥쥐가 되겠죠. 박보검의 형은 이제 아빠가 원하는 대로 이제 똑똑하게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를 갔고, 그리고 이제 은행에 취직을 최근에 해서 은행을 다니죠. 그래서 이 집안의 실세는 아빠예요. 아빠가 힘을 가지고 할아버지에 대해서도 가족들 앞에서 자기 아버지 비난하고 무시하는 걸 서슴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집안의 실세는 박보검의 아빠이고, 이제 그 형이 팥쥐로서 같이 아빠랑 연결이 돼 있죠. 그러니까 아빠가 원하는 길을 간, 아빠를 흡족하게 하는 자식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검이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훈훈한 외모로 모델로 데뷔를 했었죠. 그리고 중요한 것이
가정 형편이 좋지 않다 보니까 공부 잘하는 형 대신 본인은 자기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굳이 꼭 학력이 필요한 건 아니다. 그래서 대학교 진학도 포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모델 세계에 들어들면서 잠시 좀 탑모델로 활동을 했었는데, 그러다 이제 배우로 전향하는 과정에서 잘 안 풀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이제 알바를 막 낮밤으로 여러 가지 알바들을 하면서 본인의 생계를 스스로 책임지면서 그렇게 생활을 해가고 있어요. 근데 아빠가 실세이고 만약에 할아버지와 엄마가 방관자였다면은 박보검이 완전히 정말 전형적인 콩쥐로 끝났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아빠한테는 무시를 당하지만 그래도 할아버지가 박보검을 든든하게 정신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고, 엄마인 하이라 씨도 박보검을 지지를 해요. 근데 아빠의 파워가 워낙 세기 때문에 일단 집안에서는 아빠의 말이 큰 힘을 좌지우지를 하죠. 하지만 할아버지와 엄마는 그래도 박보검을 좀 지지를 하고 믿어주는, 네, 그런 배경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아빠가, 그러니까 박보검을 보면은 자꾸 자기의 이제 박보검의 할아버지이자 자기의 아버지의 그 모습이 자꾸 떠오르면서 박보검이 어떻게 보면 자신의 그 아픔을 건드리는 존재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박보검한테 그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박보검한테 투사를 해서 끊임없이 비난을 하고 무시를 하고 이런 좀 감정 폭력을 굉장히 심하게 행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보통의 집안에서 우리 콩쥐들은 이런 상황이면은 정말 나는 못난 사람이구나, 문제가 있는 사람이구나, 아빠와 팥쥐인 형의 말에 길들여져서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위축이 돼 있고 뭐라고 할 때마다 그걸 그냥 수긍을 하는 그런 경향으로 가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 역시도 그랬어요. 아빠나 동생, 팥쥐 역할을 한 동생이 저에 대해서 뭔가 피드백이 오면은 그거를 그냥 받아들였죠. 그게 이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나 물음표를 가지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면 워낙 그런 얘기들을 들어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흡수가 되는 거죠. 근데 박보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대사를 보고 제가 완전히 띠용 했었죠. 어떻게 저런 얘기를 이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을까? 주눅들지 않고. 그 모습이 너무 놀라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우리가 이렇게 집안에 실세인 아빠나 엄마 혹은 이제 같이 연합한 팥쥐들이 우리의 콩쥐에 대해서 막 비난을 할 때 그것에 대해서 끌려가고 그러게 역시 나는 모자란 사람이구나, 문제가 많은 사람이구나, 하찮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주체성을 갖고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는지 그 대사들을 좀 보면서 우리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려고 해요. 그래서 두 번째 대사 분석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박보검이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돼서 군대를 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디션을 한번 보고 이게 안 되면 이제 나는 군대를 가겠다, 이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마지막 오디션에 굉장히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잘 안 돼서 틀어져요. 그래갖고는 결국은 떨어지고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이제 더 이상 이 길은 나의 길이 아닌가 보다 라고 포기를 하고 속상한 마음에 이제 술을 한 잔 먹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들어오죠. 예. 그러면은 보통의 가족들의 상황이 있을 텐데 여기서 이제 또 아빠와 팥쥐인 형이 어떤 식으로 박보검을 괴롭히는지 그 대사부터 한번 좀 여러분들과 들여다보려고 해요. 그래서 아빠가 이제 먼저 얘기를 하죠. 박보검이 딱 들어오니까 네가 지금 술 처먹고 다닐 때냐? 그리고 아빠가 이제 박보검의 행동에 대해서 여지없이 비난이죠. 술 처먹고 다닐 때냐? 하고 이제 박보검이 왜 술을 먹었는지 저 아이가 무슨 일이 있어서 저런 술을 먹었을까 좀 궁금해하고 물어보는 게 건강한 정상적인 부모의 모습인데 다짜고짜 행동 비난으로 바로 술 처먹고 다닐 때냐고 비난을 하죠. 그러니까 박보검이 이제 얘기를 하죠. 아빠한테 오늘은 그냥 넘어가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죠. 아빠가 비난할 게 뻔하니까 더 이상 본인도 너무 속상하고 힘든데 부딪히고 싶지 않았던 거죠. 아빠가 얘기를 하죠. 그렇게 나약해 빠져서 세상을 어떻게 살래? 또 비난해요, 또. 이번에는 박보검의 또 성격이 나약해 빠졌다고요. 아까는 행동을 비난하고 이번에는 성격을 또 비난을 하는 거예요. 끝이 없이 비난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일반적인 콩쥐는 내가 또 잘못했구나. 나 술 먹은 게 잘못됐구나. 나 이렇게 나약한 사람이구나 받아들이기 쉬워요. 근데 박보검이 이제 얘기를 하죠. 듣기 싫으니까 듣기 싫은 거에 대해서 스탑 요청을 하는 거예요.
아빠가 지금 뭐라고 안 해도 내가 더 괴로우니까 그만해 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랬더니 아빠가 수긍을 또 안 하죠. 예. 아빠는 네 나이 때 공사판 다니면서 식구들 먹여 살렸어. 응? 너는 네 한 몸만 건사하면 되는데 뭐가 그렇게 괴롭냐? 예. 비난 수법 중에 제일 많이 쓰는 수법 중에 하나죠. 비교하는 거. 예. 자기랑 비교하면서 또 비난을 하는 거예요. 예. 끝이 없는 비난이죠, 정말. 예. 이거 너무 심한 폭력이죠. 비난에 길들여져 있으면 비난이 폭력이라고도 생각을 못 해요. 이거 폭력이에요, 자식한테. 예. 그러니까 보검이 얘기를 해요. 괴로운 거 말하면 아빠가 나 이해해 줄 거야? 예, 물어보죠. 그때 아빠가 또 내가 언제 너 이해 안 해준 적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박보검이 이제 속상하니까 눈물을 글썽글썽 하면서 참 입에 꺼내기 싫은 얘기를 하죠. 나 오디션 떨어졌어. 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런 상황에서 건강한 가족이라면 위로를 해주겠죠. 아이고야, 그렇구나, 속상하겠다,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건강한 가족이에요. 근데 우리 또 이 아빠가 또 실망시키지 않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잘 됐다, 그럼 이제 군대 가면 되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너무 속상하게 대답을 하죠. 너무 본인 위주의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식의 감정을 전혀 살피질 않는 거죠. 이거 집안에서 굉장히 많이 보이는 모습이에요. 정말들 많이 이래요. 부모들이 특히 이제 콩쥐인 자식한테 전혀 공감을 하지 않고 계속 본인 입장에서의 얘기들만 전달을 하죠. 그러니까 또 그 옆에서 이 얄미운 파찌 형이 한마디 하죠. 결국 그렇게 끌려가네. 나 봐라. 군대부터 딱 갔다 온 거. 우리같이 가난한 집 애들은 국가유임을 빨리 하는 게 좋아. 아주 얄미워서 때려주고 싶어요. 예. 자기랑 비교해 가면서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문제야 라는 식으로 보통 이렇게 팥쥐들이 많이 얘기해요. 예. 아빠의 그 기세 혹은 엄마의 기세를 등에 업고 같이 한 편이 돼갖고 콩쥐를 아주 죽이는 비난들을 서슴없이 하죠. 예. 자, 이럴 때 보검이가 보통 콩쥐들이 이러면 아이고야, 그래, 우리 형은 저렇게 군대도 갔다 오고 참 현명하게 행동하는데 나는 이게 뭐냐라고 또 쭈구리가 돼요. 근데 박보검이 딱 얘기하죠. 그 와중에 깨알 자랑하고 있네 하고 형한테 한마디 응수를 해요. 예. 그러니까는 콩쥐로서 사는 거를 박보검은 제가 보기에 끝낸 것 같아요. 형에 대해서, 형이 잘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직접. 예. 그랬더니 아빠가 자, 팥쥐를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팥쥐 편을 들어야죠. 또 이 아빠는 너 군대 가는 것 때문에 네 형이 얼마나 걱정을 하면 그런 소리를 하겠어 하고 또 팥쥐를 감싸요. 속이 터지는 거죠. 예. 형 편을 감싸는, 형 편을 들면서 이렇게 감싸죠. 그러니까 박보검이 여기서 이제 자기의 입장을 얘기를 해요. 군대는 숙제야. 언제든 갔다 와야 돼. 내 인생인데 누가 더 괴롭겠어. 응? 숙제를 안 하면 뭐래도 계속 머리에서 떠나질 않아. 그럼 누가 더 괴롭겠냐고. 응? 이렇게 박보검이 얘기를 해요. 자기 생각을 호소를 하죠. 그러면은 박보검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 주는 게 보통의 가족이지만, 건강한 가족이지만 또 아빠는 또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누가 너더러 모델하래? 응? 너 모델 한다고 설렁설렁 다닐 때 네 형은 과외 한 번 안 받고 서울대 갔어. 예, 보통 이래요. 이렇게 비교하면서 욕을 하는 게 부모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죠. 콩쥐를 구박하는 부모들의 모습이요. 응? 부모가 뒷받침 못해줘도 네 형은 해냈다고 이렇게 하면서 또 형하고 비교하면서 또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끊임없이 비교하고 그러면서 비난을 해서 막 콩쥐를 계속 자존감 도둑이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가 자존감을 갉아먹고 이렇게 굉장히 너는 문제 있는 사람이야. 부족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세뇌를 시켜요. 박보검이 또 우리의 보검이가 굴하지 않고 얘기를 하죠. 책상에 앉아 공부만 하는 게 제일 쉬운 거야. 난 형보다 먼저 사회생활 시작했어. 탑모델 됐고 이러면서 계속 자기의 입장을, 자기의 생각을 주장을 하죠. 근데 아빠가 받아주겠어요? 안 받아주죠. 또 무시를 하죠. 탑모델 됐다고 길거리 다녀봐야 알아보는 사람 하나 없더라. 또 이렇게 끝까지 무시를 하죠. 이렇게 계속 짓밟아요. 성취, 탑모델
한 번도 안 되고 끝나는 사람들도 많아요. 탑모델 된 게 어디예요. 근데도 그 성취를 알아주기보단 그 성취를 뭉개면서 계속해서 무시를 하죠. 박보검이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뭐? 라고 반문을 해요. 그랬더니 또 형이 또 여기서 또 파치 노릇을 아주 톡톡해요. 야, 네 운이 거기까지야. 이제 땅으로 내려와서 현실을 봐. 너 그 잘난 사회생활 7년 했는데 통장에 돈 얼마나 있냐? 아주 얄미워 죽겠어요. 네. 너나 나나 각자 도생해야 돼. 가난한 집 장남이라고 희생하는 거? 나 그거 안 해? 아주 얄밉게 얘기를 하죠. 네. 형이 아빠 편에서 계속해서 같이 이제 비난을 하는 거죠. 비난하고 뭉개죠. 예. 그러니까 가난한 집 장남이라고 희생하는 거, 나 그거 아내는 저도 굉장히 동의해요. 절대 가족 위해서 희생하는 거 저는 절대 좋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장남, 장녀라고 희생하고 더 양보하는 거, 결코 정신건강에 좋지 않아요. 예. 꼭 대가를 바라게 돼요. 무의식적으로라도. 내가 이렇게 희생했는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가 항상 꼬리표로 붙게 돼요. 그래서 저는 절대 장남, 장녀라고 해서 희생하는 거는 아니라고 봐요. 근데 이 형은 아빠 편에서 계속 지금 박보검을 비난하고 뭉개는 역할을 하고 있죠. 자, 여기서 박보검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요. 가난한 거 좋아. 근데 이렇게 사람을 물어뜯어야 되냐? 응? 사회에서 물어뜯기고 집에 와선 더 뜯기고 가족이라면서 날 위한다면서 라고 박보검이 자기의 의견을 얘기를 하죠. 저는 이 얘기가 너무너무 참 와닿았고 이 얘기는 정말 사람들이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박보검이 너무 딱 집어서 얘기해요. 사회에서 물어뜯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솔직히 들여다보면 더 물어뜯는 게 가족이에요. 끊임없이 너 문제 있다. 너 되게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너 무능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 오히려 사회보다 가족들이 더 많이 해요. 물어뜯는 거. 너무 익숙해져서 본인들이 모르거든요. 근데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야, 이건 진짜 사회보다 가족들이 더 무섭게 나를 무시하고 짓밟아요. 내 자존감, 도덕, 사회보다 가족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박보검이 이걸 딱 얘기를 하죠. 가족이라면서 날 위한다면서. 근데 왜 이렇게 날 물어뜯냐고. 박보검은 그 사실을 본 거예요. 이게 잘 못 봐요. 왜냐면 워낙 익숙해져 있어서. 맨날 엄마가 아빠가 혹은 파치의 역할을 하는 동생이나 형이나 언니가 나에 대해서 무시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게 익숙해져 있어서 그런가 보다 하지 왜 가족이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대할까라는 물음표를 잘 못해요. 근데 박보검이 여기서 딱 짚죠. 그러니까 형이 이제 얘기를 하죠. 가족이 무슨 맞는 키야? 라고 또 얄밉게 얘기를 하죠. 박보검이 여기서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요. 그럼 내 인생에 훈수 두지 마. 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보통 부모 중에 나를 계속 무시하는 사람 혹은 파치들이 연합해갖고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내가 콩지가 하려고 하면 계속 옆에서 못하게 말려요. 야, 그거 해봐야 안 돼. 그거 해서 과연 되겠어? 너 너무 허황한 꿈 꾸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계속해서 비난을 하고 내가 날개를 못 펴게 계속 날개를 꺾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박보검이 딱 날리죠. 내 인생에 훈수 두지 마. 고등학교 졸업하고 지금까지 아빠한테 손 벌린 적 한 번도 없어. 왜 내 미래를 자기들끼리 상상해서 날 무시해? 라는 얘기를 딱 짚으면서 던져요. 이 얘기도 저는 너무 와닿았어요. 왜 내 미래를 자기들끼리 상상해서 날 무시하냐고. 아직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들이는 고민과 노력이 어떤지는 쳐다보지도 않고 무조건 자기들끼리 네 미래는 이럴 거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무시를 하는 경우가 정말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거를 박보검이 딱 짚죠. 왜 내 미래를 자기들끼리 상상해서 날 무시를 해?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통찰이었고 저는 와우, 이 작가님 정말 너무 예리하게 잘 짚으신다. 너무 놀랐어요. 이 부분에 통찰이 좀 있으신 분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형이 또 얄밉게 한마디 또 해야죠. 파치가 뭐라 그러냐면 너 이제 피해의식까지 생겼냐? 또 박보검 탓으로 돌려요. 이게 보통의 파치나 이렇게 무시하는 가족들이 많이 하는 수법이에요. 그러면은 너 열등감 있냐? 너 피해의식 쩐다 이런 식으로 또 상대방의 탓으로 돌리면서 무시를 해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아, 이게 또 내 피해의식인가? 나 너무 못나서, 내가 못난 사람인데, 나 그래서 이렇게 피해의식까지 있어서 남들이 뭐라고 나한테 하는 거를 부당하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아, 이거는 내가 피해의식이 있어서 또 내가 이걸 이렇게 보는구나라고 또 자기 비난으로 가져가거든요. 예, 근데 박보검이 여기서 뭐라고 아주 통쾌하게 한마디 날리냐면, 내가 피해의식이면 넌 사이코패스야. 어? 오디션 떨어졌다 그러면 안 됐다. 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 이런 게 상식이라고. 어? 잘 됐다. 군대 가야 된다. 그게 인간이냐? 라고 박보검이 아주 통쾌하게 한마디 날리죠. 예. 제대로 통찰을 한 거예요, 박보검이. 내가 힘들다고 하면, 내가 아픈 상황을 겪으면 거기에 대해서 위로해주고 공감해주는 게 가족이고 정상적인 건강한 인간인데, 거기다 대놓고 잘 됐다고 군대 가냐고 하는 거, 이거 공감 못하는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들이 하는 행동이거든요. 박보검이 아주 정확히 짚는 거예요. 내가 피해의식이면 넌 사이코패스라고 같이 공격을 하는 거죠. 보통 굉장히 정당한 공격이에요. 보통 우리 콩쥐들이 못하는 게 공격이에요. 뭐라고 하면 또 쭈구리대요. 아,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그걸 받아들이고 삼키거든요. 그러니까 억울한 걸 못 느끼고 폭력이라는 걸 인지를 못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대항을 하고 뭐라고 같이 이렇게 박보검처럼 그럼 넌 사이코패스야, 너 소시오패스야, 너 공감 능력 제로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 또 내가 잘못한 거구나 라고 이렇게 삼켜요. 예, 자기 비난으로. 근데 박보검이 여기서 딱 짚죠. 내가 아픈 거에 대해서 공감 못하는 당신들이야말로 사이코패스 아니냐고, 소시오패스 아니냐고 이렇게 딱 짚어요. 예, 아주 얼마나 속이 시원했는지 정말 작가가 너무 통찰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이 가족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 폭력적인 대사들, 그 대사들의 콩쥐들이 쭈구리가 되고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 정말 정확하게 제대로 해야 될 말이 무엇인지를 작가가 정확하게 짚어서 박보검을 통해서 이렇게 굉장히 탁탁탁탁 집어서 내 인생에 혼수되지 마 이런 표현들, 예. 그렇게 나를 물어뜯는 게 가족이냐? 이런 표현들을 너무 잘해서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진짜 소름이 돋았어요. 이 작가의 통찰력과 표현에 너무너무 놀랐었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좀 여러분들하고 나눠드리고 싶었어요. 저도 이렇게 제 주장을 하게 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가족들이 저를 무시할 때 저의 행동들에 대해서 지켜봐주고 기다려주고 지지하는 게 아니라 또 이제까지 그런 선택했잖아. 근데 네 선택을 어떻게 믿어?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얘기를 할 수가 있었어요. 믿는 건 가족밖에 없다면서, 결국 남는 건 가족밖에 없다면서, 그런 상황에서 내 과정과 선택을 지지해주고 기다려주는 게 아니라 여전히 불신하고 너 선택은 믿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게 그게 가족이야? 그러게 너희들이 그렇게 항상 주장해왔던 가족밖에 없다는 그 가족이냐고. 저도 이런 얘기를 불과 2년 전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서 너무 놀랐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도 너무 뿌듯했어요. 저에 대해서 비난할 때, 역시 나는 맨날 잘못된 선택만 하는 사람이구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내 선택을 기다려주고 지지해주고 어떻게 성장하는지 지켜봐 줄 줄을 모르지? 그게 가족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게 성장한 저 자신이 너무나 기특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드라마 보면서 너무 공감이 돼갖고 우리 콩쥐로 살고 있는 분들 좀 이렇게 생각의 전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이렇게 요즘 핫한 드라마 청춘기록에서 박보검이 콩쥐로부터 끝내고서는 자신의 이야기들, 자신의 의견들을 떳떳하게 주장하는 그 모습들을 좀 여러분들하고 다뤄봤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얘기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도 힘! 콩쥐들이요. 힘! 화이팅!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